순한 유기자차를 발랐는데 따갑고 눈물은 잘잘, 무기자차는 안 맞는데 선크림 아예 포기할까 싶었던 민감성 피부라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확실한 기준, 그동안 왜 이리 안 맞았나 진짜 원인 분석, 그리고 제가 미친 듯이 찾아온 민감성 유기자차 기적템까지 이 영상 하나로 싹 다 알려드릴게요. 더 이상 선크림 실패 없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니, 민감성의 유기자차는 자극적이지.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편견일 수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무려 2025년 올해 나온 최신 피부과 전문의 합의 논문에 따르면 신세대 유기 자외선 필터는 안정성이 매우 우수해 심지어는 무기자차 나노 입자보다도 더 낫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이거다, 민감성이라고 유기자차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잘 고르기만 하면 민감 피부도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잘 고른다는 것. 귀찮다고 대충 넘겨버리면 저처럼 선크림 사고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지금부터 제가 그 많은 성분표에 후기에 논문까지 진짜 끝까지 파고들어 정리한 애주윤만의 민감성 유기자차 고르는 기준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돈, 피부 더 이상 희생하지 마세요. 이제 포인트 들어갑니다. 알레르겐, 모낭염, 이상적인 선크림 기준. 기준은 딱 3가지예요. 내용 어려운 거 아니야? 하고 넘기실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선크림 더 이상 헤매지 않으시도록 제가 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두었으니까 저만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왜 중요하다는 건지 2023년 최신 논문 속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이 표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자외선 필터의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광 알레르기가 보고된 사례를 정리한 건데요. 보기 편하게 한국어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성분들이 보여요.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는 산호초 유해 성분으로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덜 알려진 부분이 바로 광 안전성 문제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 광 안전성은 자외선 차단 필터가 햇빛 아래서 얼마나 튼튼하게 제 역할을 하는지를 말하는데요. 2022년 이 논문에 따르면 광 안전성이 낮으면 햇볕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쉽게 망가져 버려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다른 좋은 성분들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또 분해되면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피부에 자극이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고요. 해당 논문에서는 아보벤존, 에티렉실, 메톡시신나메이트, 옥토크릴렌 등이 광 안전성이 떨어지는 성분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아까 알러지 사례를 정리한 표에 나왔던 성분들이죠. 물론 이 성분들이 들어있다 해서 모든 피부에 자극이 된다거나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민감 피부를 위한 유기자차를 찾다 보니까 이런 알러지 보고 사례가 있었던 성분들이 쓰이지 않은 선크림을 최대한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저의 첫 번째 기준, 알레르겐 최소화입니다. 물론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건 이것만이 아니죠. 민감 피부에 자극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더 많은 성분들은 곧 실제 시중 제품들 살펴보면서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그럼 바로 두 번째 기준, 말라세자 모낭염 유발 성분 최소화입니다. 여러분, 모낭충이 우리 얼굴에 원래 살고 있는 애들이라는 거 아시죠? 말라세지아도 마찬가지예요. 정상 피부에도 존재하는 곰팡이균, 즉 상재균인데요. 건강한 피부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장벽이 약해진 민감 피부나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어요. 말라세지아가 특정 성분을 먹고 증식하면 모낭염, 붉은기 같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말라세지아 모낭염 유발 성분을 피했더니 지루성 피부염이 좀 개선되었다는 후기들도 주셨는데, 그런데 그냥 우연일까요? 2023년 이 연구에 따르면 말라세지아 곰팡이균이 많아질수록 지루성 피부염이 더 심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즉 말라세지아가 늘어나면 피부염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니까 미리 말라세지아 모낭염 유발 성분 체크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 유기자차 선크림 고를 때에도 이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최소화된 제품 위주로 찾아봤어요. 애주인 채널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말라세지아 모낭염 유발 성분 최소화 제품 기대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여러분, 전문의들이 동의한 이상적인 트러블성 피부 선크림 조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선크림, 자외선만 잘 받고 끝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은 기본이고 보습, 항산화 효과를 갖춰야 트러블성 피부를 위한 이상적인 선크림이다 라고 2025년 피부과 전문의 합의 논문에 권고되어 있었죠. 이전 영상에서도 요 기준에 딱 맞는 무기자차 베스트템 추천드렸던 것처럼 이번 유기자차 베스트템에서도 놓치지 않고 딱 맞는 제품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우리 올리브영만 가도 유명한 유기자차 선크림 정말 많이 있잖아요. 좋다는 선크림 그렇게나 많은데도 나 진짜 선크림 유목민이다,
선크림만 쓰면 안 맞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실제 시중 제품들 속에 숨어있는 자극될 수 있는 요소들 같이 살펴봐요. 더 이상 돈 낭비 않고 피부를 지키고 싶다면 내 피부에 뭐가 안 맞는지 단서를 찾는 게 핵심! 맞는 거 찾는다고 쌓여가던 선크림 있으시죠? 지금 가져오셔서 성분표 같이 살펴보면서 저랑 함께 단서를 찾아봐요. 짠!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계시거나 아님 사볼까 싶으셨을 만한 올리브영 가면 눈에 쏙쏙 띄는 유명 브랜드들의 제품들이에요. 두 가지 케이스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향료와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예요. 먼저 아이오페 UV 실드 선앰플인데요. 이름처럼 앰플 제형에다가 최초로 식약처에서 피부 장벽 회복 기능성 심사를 받은 선크림이라 해서 기대되더라고요. 촉촉해서 좋았다는 만족 후기도 정말 많은 제품이지만 간지럽거나 트러블을 겪은 후기도 있어서 전 성분을 살펴보았어요. 앞에 보여드린 FDA 승인 필터 알레르기 보고 사례표를 살펴보면 에틸렉실 살리실레이트와 호모살레이트가 함유되어 있고 말라세지아 모낭염 유발 성분은 4개 정도로 확인되어요. 그리고 저희 애즈은 채널 구독자분들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향료와 리모넨, 리날룰, 시트로네롤이 들어있더라고요. 향료는 알아도 리모넨, 리날룰, 시트로네롤은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성분들은 식약처에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 25종으로 지정한 착향제들이에요. 2020년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향료라고 전체를 뭉뚱그려 표기하지 않고 이렇게 낯선 이름으로 개별 표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건강한 피부에서는 큰 문제 없을 수 있지만 민감 피부나 염증성 피부의 경우 이런 성분들이 더 쉽게 침투해 따가움이나 가려움 등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안 맞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포인트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달바 에센스 선크림이에요. 발림성이 정말 좋고 이름처럼 촉촉한 수분감이 돈다는 평이 많은 선크림인데요. 이 제품의 경우 말라세지아 모낭염 유발 성분은 3개 정도로 확인되었고 아까 표에 따르면 알러지가 보고된 유기자차 필터로는 에틸렉실 메톡시 신라메이트, 호모살레이트, 에틸렉실 살리실레이트가 쓰였어요. 여기서 에틸렉실 메톡시 신라메이트는 옥티노세이트라는 성분으로 옥시벤존이라는 성분과 함께 산호초 유해 성분으로 잘 알려진 성분이에요. 환경에 유해하다고 해서 팔라우나 미국 하와이 같이 이미 여러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다고 해요. 전성분 끝쪽에 리모넨, 시트랄이 쓰이기도 했는데요. 전성분 맨 마지막이니까 소량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으실 수 있지만 평소 리모넨, 시트랄 같이 시트러스 계열이 맞지 않으셨다면 이 성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렌지 오일, 필리핀 오렌지 껍질 오일 같은 자연유래 에센셜 오일에도 리모넨, 리날룰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천연유래 에센셜 오일이나 착향제 성분들이 나쁘다,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붉어짐, 간지러움, 두드러기 등 자극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이 있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싶으셨다면 내가 이런 성분들이 잘 안 맞나? 염두에 두는 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민감성 자극 알코올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먼저 셀퓨전시 아쿠아티카 콜링 선스크린입니다. 저도 얼굴에 열감이 쉽게 오르는 인간 토마토, 홍조 피부다 보니까 콜링이란 이름처럼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선크림이라고 해서 관심 갖고 살펴보게 되었어요. 우선 말라세지아 모낭염 유발 성분의 경우 3개 정도로 확인되었고 사용된 유기자차 필터 중에 알러지 보고된 필터 표에 해당되는 성분으로는 옥토크릴린 하나 있었는데요. 그런데 2024년 이 논문에 의하면 옥토크릴린 성분이 최근 어른 아이 구분 없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및 광 알레르기 발생률이 증가한 것과 연관이 있다 하더라고요. 또 아까 잠깐 나왔듯 옥토크릴렌은 광 안정성이 낮은 성분이기도 한데요. 2022년 연구에 의하면 옥토크릴렌이 벤조페논 유도체로 전환되면서 광독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또 향료랑 변성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름에 알코올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주의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세틸 알코올, 베니닐 알코올처럼 순하고 보습 효과가 좋은 지방 알코올들도 있지만 에탄올, 변성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런 성분들은 민감성, 건성, 여드름 성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휘발성 알코올들은 빠르게 날아가서 언뜻 유분을 제거해 가볍고 청량한 마무리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피부 장벽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같은 제품이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쿨링감의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이 후기들처럼 혹시 화함을 느끼셨다면 전성분 앞쪽에 변성 알코올이 쓰여서 그렇게 느끼신 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애주인핏 유기자차 소개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크림은 바로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리페어 선크림이에요. 라로슈포제가 워낙 유명한 더마 브랜드이기도 하고 장벽 강화, 진정 성분으로 유명한 판테놀이 5%나 함유되었다고 해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었던 제품인데 제가 또 민감성 수부지다 보니까 이 제품에도 변성 알코올이 함유된 게 살짝 아쉽더라고요. 또 부틸 메톡시 디벤조일 메탄이란 유기자차 필터가 쓰인 점도 눈에 띄었는데 이 성분은 아보벤존이라고 불리는 성분으로 자외선 차단 필터 중에서 옥시벤존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흔한 알레르겐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선크림이 단순히 자외선 차단 필터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형 안정화나 사용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제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2024년 이 논문에 이런 첨가제들이 알레르기 반응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그 대표적인 성분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 성분들 중에서는 아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트라이 에탄올라민이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선크림에 쓰였더라고요. 또 말라세지아 모낭열 유발 성분도 8개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너무 복잡해. 도대체 이렇게 복잡한데 민감성 선크림 어떻게 잘 고를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 시간, 돈 전부 아껴드리기 위해 제가 또 샅샅이 파헤쳐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발견한 진짜 애주인핏 유기자차 선크림 추천템! 바로바로 코스알엑스 울트라라이트 인비저블 선세럼! 이렇게 꾸준히 써보면서 제가 찐으로 애정하게 된 유기자차 선크림인데 진짜 세럼처럼 주르륵 흐르는 촉촉한 제형부터 보여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진짜 많은 숨은 보석 같은 제품이라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인지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도 정리해두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꼭 확인해보세요. 애주인이 민감성을 위해 어떤 똑수의 선크림을 찾아왔는지 끝까지 보시면 저랑 같이 고개 끄덕이고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 믿을 수 있는 성분이에요. 1. 신세대 유기자차 필터 사용. 코스알엑스 선세럼에는 UVA와 B 둘 다 광범위하게 차단해주기 위해 드로메토리졸 트리실록산, 에칠엑실 트리아존, 디에칠 아미노, 하이드록시 벤조에이트, 테레프탈 릴리덴 디캠퍼 설포닉 애시드 이렇게 4가지 신세대 유기자차 필터가 사용되었어요. 특히 에칠엑실 트리아존과 디에칠 아미노, 하이드록시 벤조에이트 성분은 2024년 이 논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광독성과 자극에 대한 유럽 SCCS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성분들로 항염증 효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2025년 올해 논문에서는 이 2가지 성분이 전신 흡수율이 낮아 안전성이 높아 임신, 수유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추천되었더라고요. 임산부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성분으로 추천될 정도라면 민감성을 떠나 누구라도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드로메토리졸 트리실록산과 테레프탈 릴리덴 디캠퍼 설포닉 애시드를 함께 사용하면 피부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시너지가 난다는 연구도 있어 더 든든하더라고요. 2. 말라세지아 모낭염 유발 성분이 0개. 무기자차부터 진짜 수많은 선크림, 전성분이란 전성분은 다 살펴보면서 선크림 중에 말라세지아 모낭염 유발 성분 없는 거 진짜 찾을 수 있을까? 저도 궁금했는데 코스알엑스 유기자차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전성분도 딱 28개. 성분 체크하다 보면 와 진짜 60개나 들어간다고 싶을 정도로 다양한 성분이 쓰인 선크림도 많은데 코스알엑스 선세럼은 선크림인데도 전성분이 30개가 안 된다니까 진짜 놀랍더라고요. 민감성일수록 성분을 심플하게 가져가야 자극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좋다는 건 두말하면 입 아프죠. 3. 보습, 항염, 항산화 성분까지 놓치지 않은 선크림. 트러블성 피부라면 더욱 필요하고 아니라 하더라도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보습과 항산화 케어 놓칠 수 없다. 지난 무기자차 영상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킨케어 유튜버 제이나님 아시죠? 저도 챙겨보며 많이 배우는 제이나님의 이 영상들, 피부로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이나님께서 도합 60만 뷰가 넘는 이 영상들에서 민감성, 홍조, 여드름, 주사피부염 등 이 모든 피부 고민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강력 추천한 성분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인데요.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익숙할 수 있지만 2% 이상 함량부터 피부 장벽, 여드름, 홍조 개선과 관련된 연구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코스알엑스 유기자차 선세럼에도 2%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알로에베라 ips가 무려 전성분 맨 앞!
정제수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위치아젤과 합쳐서 66.4%라고 하니 완전 풍부하게 들어가 있죠. 알로에와 위치아젤이 단순히 진정, 촉촉함을 넘어서 2025년 이 논문에 따르면 항염, 항균,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어 여드름 피부 관리에 유용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순한데 이런 성분들까지 들어있다니 일단 성분부터 매력적인 선크림이었는데요. 근데 성분이 아무리 좋아도 사용감이나 UV 차단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테스트해봤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발림성. 뻑뻑함이 웬 말이야. 주르륵 흐르는 거 보이시죠? 코스알엑스 선세럼은 진짜 묽고 촉촉하고 투명하다.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터리한 세럼처럼 묽고 가벼워서 진짜 부드럽게 펴발리고 피부에 촉촉하게 스며드는데요. 여기서 잠깐 애주윤의 선크림 바르기 꿀팁 잠깐 풀고 가자면 선크림 바를 때 많은 양을 한꺼번에 피부에 얹은 다음 바르지 말고 2번, 3번 나누어서 얇게 레이어링 쌓아주고 바를 때에도 막 문지르기보다 손으로 부드럽게 펴준 다음 가볍게 두드려 마무리해주시면 때처럼 하얗게 밀리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백탁 전혀 없고 수분 세럼 바른 것 같이 촉촉한 발림성이에요. 그런데 촉촉한 제품들이 보통 밀리기 쉬우니까 코스알엑스 선세럼 발라주고 화장을 하는 경우라면 흡수 시간 충분히 주신 다음에 베이스 메이크업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포인트는 정말 제대로 자외선 차단이 되는지입니다. 다른 게 다 좋아도 정작 자외선 차단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겠죠? 전에 선크림 SPF 지수 논란이 크게 된 적이 있어서 자외선을 제대로 막아주는 게 맞는지 저희 구독자분도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어요. 코스알엑스 선크림이 글로벌 임상업체에서 이미 임상 테스트 받은 제품이긴 하지만 이렇게 촉촉하고 얇게 펴발리는 선크림들이 자외선 차단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UV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백탁 없이 투명하게 발리니까 이게 과연 찍는다고 보일까 했는데 와, UV 카메라로 보니까 검게 차단막이 제대로 형성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안심하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크림은 바르고 끝이 아니라 얼마나 버텨주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네 번째 포인트는 바로 지속력 테스트예요. 손목에 선크림을 도포하고 틈틈이 UV 카메라로 찍어봤는데요. 손도 씻고 노트북 작업도 하면서 책상에 손이 닿기도 하고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고 1회 도포한 후에 따로 덧바르거나 하지 않았는데 1시간 후, 3시간 후, 그리고 대망의 7시간 후 무려 7시간이 지난 후에도 검게 자외선 차단이 유지되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면 일상에서 든든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5번째 포인트, 이것도 저한테 너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유분기 없이 촉촉할까? 입니다. 유기자차 제품 선정할 때 애준 민감 피부 오픈 채팅방에 기존 유기자차 쓰실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을 구독자분들께 여쭤봤었는데 유분기, 번들거림, 기름짐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저도 너무 공감됐던 게 아무리 촉촉하더라도 끈적하거나 기름기 둥둥 올라오면 피부가 답답하고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수분 측정기로 직접 수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 진짜 준비 많이 했죠? 왜 애주윤이 이 제품 이렇게 좋아하는 건지 여러분들께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크림 바르기 전에 측정하고 선크림 잘 발라준 다음 다시 측정을 해봤는데요. 먼저 크림만 바른 상태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수분 42%, 유분 26%가 나왔어요. 선크림을 바르고 다시 측정했을 때는 수분 46%, 유분 23%가 나왔고요. 어떻게 선크림 발랐는데 유분기가 더 줄어들었지? 유분을 날려주고 청량감 준다는 변성 알코올, 에탄올 성분이 쓰인 것도 아니고 피지를 잡아준다는 보송 매트한 제형도 아닌데 싶으시죠? 맞아요. 실제로 오일이 줄어들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런 기기들의 측정 방식에 숨어 있는데요. 피부 표면의 전기 저항을 기반으로 수분과 오일 비율을 측정하는데 두 값을 상대적인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분이 오르면 오일 지수가 좀 낮게 표시될 수 있다고 해요. 선크림을 바르기 전과 후에 수분 수치가 그만큼 올랐다는 건 코스알엑스 선크림이 수분감은 많고 오일리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성분 맨 앞이 알로에베라 ips일 정도로 알로에가 고함량 들어가서 수분감을 끌어올려준 게 아닐까 싶어요. 민감성 피부라면 체크해보시면 좋은 6번째 포인트, 1차 세안으로도 잘 지워지는지입니다. 민감성 분들이 선크림 쓸 때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클렌징이더라고요.
순하더라도 잘 지워지지가 않으면 더 세정력 강한 제품을 쓰거나 세안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 피부에 오히려 더 자극이 가고 예민해지잖아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선크림 바르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힘들어서 아예 선크림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래서 애준 추천 클렌저였던 선플랜 약산성 버블 클렌저로 클렌징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클렌징 워터인데 펌핑하면 쫀쫀하고 풍성한 거품으로 바로 나오는 클렌저인데요. 워낙 전성분도 18개로 미니멀하고 자극감이 없이 순한 클렌저라 세정력이 약하지는 않을까? 선크림도 잘 지워질까? 저도 궁금했는데 UV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손등에 검게 차단되던 선크림이 말끔하게 지워지더라고요. 물론 클렌저 제품마다 지워지는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선플랜 약산성 버블 클렌저로는 1차 세안만으로도 충분히 말끔하게 지워지니까 민감 피부분들도 코스알엑스 선크림 때문에 자극적인 세안 걱정 없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포인트, 바로 눈시림 여보입니다. 어찌 보면 유기자차 선크림의 최종 보스이기도 한 것 같아요. 과연 코스알엑스 선크림은 어떨까요? 제가 눈가 완전 가까이에 직접 발라봤는데요. 단 하루 테스트로 끝내지 않고 여러 날 동안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따갑거나 화하거나 눈물이 나는 등 눈시림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요. 워낙 눈시림은 개인차가 크니까 주변 민감성 친구들한테도 부탁을 해봤어요. 언니, 코스알엑스 선세럼 그때 써보니까 발림성 같은 거 어땠어? 괜찮았어? 되게 로션 같았어. 좀 부드럽고 촉촉한데 나는 원래 좀 기름기 있거나 뭐 뻑뻑하거나 이런 선크림은 아예 잘 못 쓰는 스타일인데 그냥 세안하고 바르는 그런 로션 같은 느낌이었어. 이게 막 유기자차는 눈 따갑거나 눈물 나거나 하는 경우도 많잖아. 근데 이거 코스알엑스 선크림 썼을 때 눈물 나거나 눈 시렵거나 좀 자극감 있거나 했어? 아니 이거 아예 안 시렵던데? 나 좀만 독한 선크림이어도 바로 나는 눈물 나고 이렇게 눈 비비고 약간 그런 편인데 이거는 아예 그냥 그런 자극감이 아예 없었어. 다행이다. 나도 눈시림이 없었는데 이게 나만 또 그러면 안 되니까 너무 궁금했거든. 그치. 다행이다. 알려줘서 고마워. 아. 어떤가요? 물론 화장품은 역시 사람 바이 사람이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제 경험과 주변 민감성 친구들에게는 눈물 날 정도의 눈시림, 눈자극 걱정 없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선크림이어서 여러분께도 애준 유기자차 추천템으로 코스알엑스 선세럼 안심하고 추천드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짜잔! 오늘은 유기자차여도 잘 고르면 자극적이지 않다는 것, 순한 유기자차 고르는 애주윤의 기준과 올리브영 유기자차 선크림들도 자세하게 분석해 보았는데요. 그럼 애주윤이 진짜 열심히 파헤쳐 찾아온 순한 유기자차 추천템은 코스알엑스 울트라라이트 인비저블 선세럼. 1. 신세대 유기자차 필터로 안전성 업. 2. 말라세지아 모낭염 유발 성분도 0개. 3. 선크림인데도 전성분 28개로 심플한 포뮬러. 4. 알로에 고함량, 나야시나마이드 2% 이상, 위치아 젤까지. 5. 발림성, 사용감, 마무리감도 대만족. 여기에 하나 더, 민감성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선크림 클렌징 문제, 애준픽으로 전에 소개드렸던 선플랜 약산성 버블 클렌저로 1차 세안만으로도 말끔하게 지워졌죠. 선크림 때문에 세안 자극 높아질 걱정은 이제 안녕! 성분, 사용감, 자극감 등 꼼꼼히 찾고 테스트도 해보면서 제가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라 애준픽으로 코스알엑스 유기자차 선세럼을 꼽게 되었어요. 오늘 추천드린 유기자차 선크림은 찾기 쉬우시도록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어요. 참, 요즘에 화장품도 가품 논란이 많아서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제품 구매하실 수 있도록 올리브영 통해서 제품 찾아보실 수 있게 링크 준비해두었어요. 순한 유기자차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려요. 올리브영 입점 제품이 아닌 경우라면 정식 본사 제품일 경우 소개해드리는 등 앞으로도 최대한 신뢰가는 판매처를 통해 제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소식이 하나 더 있다고요. 여러분, 첫 번째 구독자 이벤트로 함께했던 선플랜 버블 클렌저 기억나시죠? 아까도 유기자차 선크림 잘 지우는 모습으로 잠깐 나오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지난 영상 보시고 선플랜 버블 클렌저의 거품의 쫀쫀함과
유지력을 좋게 봐주셨는지 구독자분들이 많이 요청해주셨던 선플랜 약산성 버블 클렌저 마켓 소식을 들고 왔어요. 구독자 이벤트로 먼저 만나보신 분도 이건 꼭 에듀인 마켓으로 열어주세요 라고 요청해주실 만큼 만족도가 높았던 클렌저인데요. 저도 더 많은 민감성 분들이 순하고 좋은 클렌저를 써보시면 좋겠는 마음이라 직접 선플랜 문을 두드려서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왔습니다. 마켓 선플랜 대표님께 제안드리고 성사되기까지 제가 진짜 얼마나 떨려하고 준비했는지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무엇보다 추석 선물처럼 추석 전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며칠 후에 빠르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또 피부에 진심이신 우리 에듀인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그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던 가격으로 보답해드릴 수 있게 진짜 열심히 협의해왔답니다. 순하면서도 세정력 좋은 클렌저 아직 정착 못하신 분들은 이번 마켓 꼭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저 에듀인과 함께 더 건강한 피부 같이 만들어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